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윤호고 독자들 위해서 원장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 성형외과의 허정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성형수술이 있지만 이제 특히 안티에이징을 하러 특히 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수술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요새 좀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안티에이징 수술법 또는 시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젊은 분들이랑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관리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또는 이제 주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도 할 수 있고요. 또 줄기세포 시술도 가능하고, 간단한 실리프팅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리프팅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 방금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미용 쪽에서 사용하는 줄기세포는 보통 이제 지방 줄기세포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줄기세포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세포가 근육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연골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세포로든 다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이제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이제 콜라겐 합성이 좀 더 원활하고 많아지도록 그렇게 피부 쪽에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럼 본인 지방에서 직접 추출을 해서 네, 피부에 바로 주입을 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시술인가요? 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좀 짧게 체류할 때 네. 좀 할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성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수술적인 거는 아무래도 리프팅 수술하고도 출국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줄기세포 시술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리프팅이나 더블로 같은 하이프 레이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주사 네. 시술도 가능하고. 네. 리쥬란 같은 경우는 그럼 한 번에 받아도 효과가 좀 있나요? 당연히 안 한 것보다는 효과는 있는데, 권유하는 거는 한 2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시술을 하고 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모공 축소에도 좀 효과가 있고, 네. 피부 톤 자체도 조금 맑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유지 기간은 한 1년 정도?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겠죠. 그리고 리쥬란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도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쥬란 주입이 그 의사의 숙련도나 좀 스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결과나 이제 이런 쪽에? 리쥬란 시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술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술은 아닌데, 이 환자의 피부 톤이나라든지 피부 상태 이런 거를 진단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술을 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리쥬란 같은 경우도 이제 효과가 좋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리쥬란보다는 다른 실리프팅이나 줄기세포나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을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리쥬란이 가장 효과가 좋을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서 그런 환자에게 이제 리쥬란 시술을 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런 다운타임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리쥬란을 받고 외국인분들이 네. 좀 활동하거나 그날 이렇게 여행하거나 그런데 좀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이제 주사 자국이나 이런 것들은 첫날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개인차는 있지만 네.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메이크업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활동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안티에이징이 30대부터 이제 고민이잖아요. 근데 또 30대 분들, 40대, 50대, 60대까지 네. 좀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 주름은 일단 한 번 잡히면 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을 내가 좀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 같은 경우는 젊을 때도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6개월 주기로 잘 하시게 되면은 눈가나 이마, 미간 주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선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진 정도에 따라서는 실리프팅이나 더블로 레이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이프를 이용한 리프팅 레이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리쥬란 필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술을 하시게 되면은 네. 확실히 피부톤 자체가 조금 더 맑고 조금 모공 축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하셔도 괜찮겠고, 네. 이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강한 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처짐이 있으니까.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또는 좀 더 강한 실을 이용한 수술, 네. 또는 이제 절개를 이용한 리프팅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고, 줄기세포 시술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거상술까지 가야지 효과가 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차가 당연히 다 있기 마련인데 네. 이제 실리프팅으로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그 처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를 해서 거상술을 해서 그 피부층 밑에는 얼굴 근막층이 있는데 스마스라는 층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스마스라는 층을 당겨줘야지 얼굴 거상술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톡스를 좀 30대 초반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맞으면 이게 좀 익숙해져서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네. 전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톡스 타입도 A 타입 있고 B 타입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입을 바꿔서 시술하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저도 10년째 맞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주름이 조금 덜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10년째 맞고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주름이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친구들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죠. 아. 그래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면 뭐 나중에 오히려 더 처진다 이런 거는 조금 낭설에 가깝고요.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장님은 그럼 직접 주사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좀 무서워서 그렇게 못 찍고요. 같이 일하는 원장님들한테 저도 맡고 있습니다. 아, 서로. 네, 서로 다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요새는 남성분들도 특히 이제 뭐 30대부터 네. 안티에이징, 뭐 주름 관리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성분들이 좀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추천하시는 그런 시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자, 남자 사실 구분을 딱히 지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수술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보면은 조금 더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하고는 다른 게 이제 헤어스타일 자체가 대부분 짧으시다 보니까 절개를 해서 하는 거상술은 아무래도 귀 앞으로 흉터가 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티가 조금 덜 나면서 효과가 있는 쪽을 시술을 많이 권하다 보니까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네. 보톡스라든지 뭐 하이프 같은 레이저 또 뭐 줄기세포 시술 이 정도를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한국 남자분들 네. 좀 언제부터 많이 시작을 하세요? 옛날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쵸. 성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뭐 미디어의 발달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병원에 실제로 찾아오셔가지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기도 네. 하고 20대 대학생들도 와서 보톡스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에 대해서 조금 진입 장벽이 낮아진 편이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50대 남성분들은 주로 이렇게 하안검 이런 수술 어떤 수술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눈꺼풀 처짐이라든지 또 하안검, 눈밑이 불룩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하안검 성형을 하게 되고 리프팅 수술도 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는 뭐 관리를 좀 덜 하는 편이잖아요. 선크림도 네. 안 바르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톤이 확실히 좀 어두워지거나 좀 칙칙하면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니까 피부톤을 좀 더 밝게 하는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뭐 토닝 레이저나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비타민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네. 이제 슬리밍을 좀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게 많은 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고민이 다이어트, 체중 감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뭐 시술이냐 수술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떤 분들이 지방 흡입 수술에 적합한가요? 교과서적으로는 지방 흡입 수술은 사실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이미 내가 열심히 운동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식단 조절도 잘해서 살을 많이 뺐는데 내가 날씬해진 것 같은데 유독 살이 안 빠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허벅지라든지 네. 복부라든지 옆구리라든지 팔이라든지 또는 뭐 브라라인이라든지 이렇게 국소적으로 유독 내가 살이 잘 안 빠지는 부위에 지방 흡입을 하면 원래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 흡입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을 한 부위는 원래 살이 잘 안 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저장소 자체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자꾸 한다 하더라도 지방 흡입한 부위는 원래 살이 잘 안 찌게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네. 혹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지방 흡입에 적합하다 이런 거보다는 예전에는 정말 좀 날씬한 분들한테서 국소적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좀 많이 확장된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죠, 사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뻔한 얘기 같지만 그거는 평생 필요한 거죠. 수술을 한 후에도.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 네, 맞는 간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지방 흡입 외에도 이렇게 좀 처진 살, 특히 출산 후에 뭐 늘어진 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 방법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방 흡입 갖고는 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맞는 말씀. 특히 이제 출산 후에 복부에 살이 좀 늘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복부 성형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방 흡입만으로는 좀 어렵고 처진 피부를 절제를 해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실제로 출산 후에 보면은 복벽, 우리 복근 있잖아요. 네. 복근이 이렇게 조금 벌어져서 실제로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조금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복벽도 좀 보강을 해줘야지 허리가 좀 더 슬림해지고 복부도 더 예뻐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복부 성형술은 흉터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흉터를 최소한으로 최대한 안 보이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자분들 제왕절개 하는 그 라인 있잖아요. 네. 팬티 라인보다 조금 아래쪽에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흉터가 조금 그 백인들 네. 서양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는 편이에요. 그럼 복부 성형술을 했을 때 이제 흉터가 점점 옅어져서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되나요? 아니면 흉터가 많이 남아있나요? 개인차가 정말 있기 마련인데요. 그 제왕절개 흉터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거의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좀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개인 살성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고 그 제왕절개 흉터가 조금 더 길게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부 성형술의 흉터는. 네. 그리고 미니 복부 성형술을 한 경우에는 그런 흉터만 남지만 전체적으로 당기면은 배꼽 주변으로도 흉터가 조금 남게 되죠. 좀 위험한 수술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절대 위험한 수술 아니고요. 네. 많이들 하는 수술이고 실제로 효과도 굉장히 많이 보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방 흡입은 몇 살 때부터 가능하고 또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몇 살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으시다면 당연히 뭐 수술하시는 건 나이에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한참 성장을 하는 청소년기 때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죠. 보통 18살에서 19살 이후부터 뭐 전반적인 컨디션만 괜찮다면 수술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지방 흡입을 좀 계획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전에 지방 흡입 전에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팁 그리고 후 관리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술 전에 이제 당연히 상담을 저희가 하죠. 환자분 자체가 조금 비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 흡입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병적 비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 수술 자체가 위험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위축소술이라든지 네. 실제로 체중이 어느 정도 감량이 되고 나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네. 좀 어떤 그러니까 병적인 그런 비만인지 네. 그런 거 알려면 미리 본국에서 검사를 받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저희랑 진료를 바로 보면 어느 정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키랑 체중만 알아도 네. 이분한테 지방 흡입보다는 다른 수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의료진의 경험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냥 온라인 초진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죠.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본인이 지방 흡입 수술을 하기로 했다, 준비할 게 있다라면 이제 뻔한 얘기겠지만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좀 하고 그래서 체중 감량을 사실 최대한 이뤄놓은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많은 양을 뺄수록 많이 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뤄놓고 뺄 수 있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게 환자분한테도 좋고 수술의 결과도 더 좋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유용했고 저희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희 외국인 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